안녕하세요, 주영순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액션 영화를 가장 잘 만드는 감독 류승환의 작품 탑 14을 살펴볼까 합니다. 순위는 시네21 전문가 평점을 비롯해 IMDb 레터박스, 두 외국 평점 사이트와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 네이버 영화, 그리고 제 주간 점수까지 합쳐서 평균 점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간 영화 순위 바로 시작합니다. 14위를 차지한 작품은 다찌마을이 악인이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입니다. 이 작품이 가장 평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류승환 감독이 단편으로 만들었던 다찌마을이의 후속작을 8년 만에 장편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단편을 정말 재밌게 봐서 장편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도 꽤나 기대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1974년 한국 액션 영화인 악인이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를 오마주해서 제목에 넣은 점도 이 영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큰 요소였는데요. 류승환 감독은 예전부터 여러 액션 영화를 섭렵한 감독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작품의 일정 부분 다른 영화를 오마주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작품은 한국 영화를 오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진짜 쌈마이하고 웃긴 거 온다 막 그러면서 영화를 봤는데 생각만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컬트 코미디 작품은 원래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일단 개그가 안 맞으면 재미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찌마을이의 개그는 너무 유치했다고 할까요? 물론 몇몇 장면은 정말 재밌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개그가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평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품 퀄리티가 조금만 높고 흥행도 잘 됐다면 후속편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다찌마을이 캐릭터는 매력적이었던지라 더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드문 복고풍 액션 코미디 영화이니 내가 진짜 쌈마이한 영화를 좋아한다 하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다 보셨겠죠? 13위를 차지한 작품은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던 작품 베테랑2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에 개봉한 베테랑의 후속편인데요. 1편의 엄청난 히트 이후 무려 9년 만에 나온 속편이라 더 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1편에 이어 서도철 형사와 그의 팀이 범죄자들을 사적 제재하는 해치라는 임무를 잡으려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적 제재, 아마 사이다물의 가장 큰 인기 요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은 주인공이 사적 제재를 하는 히어로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베테랑2는 사적 제재를 하는 쪽이 빌런이고, 어떻게 보면 형사들이 범죄자를 지키게 된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재미의 포인트가 됐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솔직히 대본만 보면 정말 허술한 작품입니다. 이게 형사물이 맞나 싶게 구멍도 숭숭 뚫려있고, 사적 제재를 하던 빌런 해치는 뒤로 가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며 스스로 매력을 다 깎아먹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70점이나 줄 정도로 재밌게 본 건 결국 서도철과 그 일행들이 벌이는 액션이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류승환 감독을 좋아하지 않고 액션에서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면 저 역시 낮은 점수를 줬을 것 같은 작품이긴 합니다. 설정 자체는 생각할 거리도 꽤 많고 잘만 짰으면 재밌었을 내용이라 더 아쉬움이 큰 것 같네요. 어쨌든 베테랑3도 촬영에 들어갔다고 하니 베테랑 1편만 보고 2편을 안 보신 분들은 3편 개봉 전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위를 차지한 작품은 약간 위에의 작품인데요. 류승환 감독의 세 번째 작품 아라한 장풍 대작전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정의감은 강하지만 힘은 약한 순경 류승범이 어느 날 기현을 만나 무공을 익힌다는 몸 무협지 같은 내용입니다. 류승환 감독이 한국식 무협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들게 된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설정 자체는 정말 유치합니다. 아마 요즘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면 다들 유치하다고 안 봤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20년 전 아직 낭만이 남아있던 시대라 그런지 이런 유치한 내용에 적절한 액션이 섞여서 꽤나 재밌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도 회자되는 류승범이 조폭들과 식당에서 싸우는 장면은 당시에 너무 재밌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클라이맥스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너무 길다고 할까요? 액션도 템포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현대 도시무협 액션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11위를 차지한 작품은 류승환 영화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작품 군함도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군함도를 배경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탈출을 감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류승환의 모든 작품 중 가장 돈을 많이 들인 영화였는데요. 당시 손익분기점이 1000만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제작비와 기대를 받던 작품이었습니다. 일단 황정민, 송중기, 소지섭을 비롯한 초호화 캐스팅에 예고편도 잘 나와서 개봉 전까지만 해도 이건 무조건 대박작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 진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한때는 류승환이 무슨 친일파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전 왜 그렇게까지 논란이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영화 자체가 재미없으면 당연히 욕을 먹는 거지만 이건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광기가 느껴질 정도였다고 할까요? 물론 군함도를 어드벤처 탈옥물처럼 다뤘다는 건 약간 안 좋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옥하는데 갑자기 나치 다 때려잡으면서 탈옥한다고 하면 약간 꺼림칙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네요. 근데 또 이런 영화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르물에 찌들어서 그런지 전 이런 식의 영화가 그렇게까지 융단 폭격을 받을 정도로 나쁜 영화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불편하게 보신 분들은 제 의견에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 그렇게 봤습니다. 이 영화는 워낙 논란이었던지라 추천하기엔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류승환식 일제강점기 영화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위를 차지한 작품은 전도연과 이혜영이 나온 여성 버디 범죄물 피도 눈물도 없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여성 듀오 범죄물 특집 때 소개하고 싶었는데 순위에서 밀려 소개를 못했다가 이제서 하게 되네요. 영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도연과 이혜영이 깡패 정재영의 손에 손을 댔다가 개같이 고생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류승환 감독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후에 처음으로 만든 상업 영화인데요. 당시에 이미 탑스타였던 전도연을 캐스팅해 그동안 한국에서 거의 없던 여성 버디 범죄물을 만들었다는 것부터 류승환 감독의 야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전 뭐 류빠니까 이 영화도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식의 돈가방을 두고 여러 군상들이 나와 뒤섞이는 범죄물을 좋아합니다. 게다가 여자가 주인공인 범죄물? 더 좋죠. 영화의 스타일은 딱 델마 루이스나 바운드 같은 여성 버디물에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들을 섞은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생각보다 너무 날것의 무언가처럼 보이기는 하더군요. 류승환 감독의 신인 시절 작품이니 당연하다고 할까요? 어쨌든 류승환 감독도 이 작품이 아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성 버디물을 좋아하는 건지 20년 후에 또 다른 여성 버디 범죄물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작품이었는지 예상이 되시나요? 9위를 차지한 작품은 류승환 감독의 또 다른 여성 버디 범죄물 밀수입니다. 이번에는 김혜수와 염정아 두 사람이 해녀로 나와 바닷속에서 밀수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렇게 밀수를 한 물건들은 김종수와 박정민에게 모두 뺏기고 염정아를 비롯한 여자들은 이용만 당하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앞서 말했듯 류승환 감독이 피도 눈물도 없이 이후 20년 만에 다시 만든 여성 버디 범죄물인데요. 뭔가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발전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밀수는 시대가 70년대라서 그런 건지 일부러 그렇게 찍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영화가 이상하게 촌스럽습니다. 202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오히려 2000년대 영화 같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20년 동안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게 뭐 크게는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염정아나 김혜수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조연으로 나오는 조윤성만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힘줘서 찍은 장면이 조인성과 박정민 패거리가 칼부림을 하는 장면이라 그런 걸까요? 물론 후반부에 해녀라는 설정을 이용해 물속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생각만큼 인상적이지 않아서 주연 배우들의 이미지가 더 흐려진 느낌이 있네요. 20년 후에 여성 버디 범죄물을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위를 차지한 작품은 이번에 개봉한 영화 휴민트입니다. 휴민트는 아직 해외 관객들의 평이 거의 없어서 IMDb와 레터박스의 평점은 넣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국정원 요원 조인성이 휴민트였던 신세경의 위험에 처하자 그녀의 옛 연인인 북한 보이브의 박정민과 함께 신세경을 구하려 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국정원과 북한 커플이 나오는 첩보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류승환 감독의 또 다른 첩보물인 베를린과 굉장히 비슷한 영화입니다.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베를린 세계관에 있는 후속편과 같은 영화인데요. 근데 첩보멜로는 이미 했던 건데 왜 또 한 건지 모르겠네요. 피도 눈물도 없이를 만들고 밀수를 만든 것처럼 베를린을 만들고 휴민트를 또 만든 걸까요? 14위부터 이번 8위까지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류승환 감독의 최근 작품들이 대부분 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군함도부터 해서 밀수, 베테랑2, 휴민트까지 최근 5작품 중 4작품이 중하위권인데요. 그러다 보니 류승환 감독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액션 감독으로선 이제 14편이나 찍은 만큼 굉장히 능숙한 느낌이 나는데 오히려 시나리오 부분에선 점점 퇴화한다고 할까요? 뭐 시나리오가 약하다는 건 류승환 감독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단점이긴 했습니다. 그냥 시나리오 작가에게 작품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약간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네요. 휴민트는 따로 간단한 리뷰도 했으니 휴민트에 대해 더 자세한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7위를 차지한 작품은 류승환 감독의 네 번째 작품 주먹이 운다입니다. 이 영화는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최민식과 류승범이 절대 져서는 안 되는 복싱 경기를 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작품은 특이하게 IMDb와 레터박스에서 류승환의 작품 중 가장 평이 좋습니다. 외국인들 취향인가? 반면 저는 류승환 감독의 작품 중에는 가장 아쉽게 본 작품이긴 합니다. 제가 이런 류의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영화가 다 뻔한 재미로 보는 거지만 이런 식의 뻔함을 안 좋아한다고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관객들은 두 사람의 상황에 몰입해 둘 중 누군가를 응원하거나 둘 다 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겠지만 아쉽게도 전 누가 이겨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후반부 최민식과 류승범이 맞붙는 경기는 꽤나 박진감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감동과 처절함이 함께 묻어나는 스포츠물을 보고 싶다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근데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6위를 차지한 작품은 류승환 감독이 무술 감독인 정도훈과 함께 직접 주연으로 나온 영화 짝패입니다. 앞서 주먹이 온다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라고 했는데 그와 반대로 짝패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정말 제 취향에 딱 맞는 영화였다고 할까요? 영화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과거 5명의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 서로 대립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뭐 5명 중에 이범수만 빌런이고 나머지는 다 같은 편이긴 하네요. 어쨌든 짝패는 이미 캐스팅에서 알 수 있듯이 류승환 감독이 정말 액션에 모든 힘을 다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서 만든 영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양한 액션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중반부에 길에서 100대 2로 싸우는 장면에선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온갖 설정들의 동아리들이 나와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와, 이 부분 찍고 싶어서 이 영화 찍었구나 싶게 류승환과 정도훈 두 사람이 정말 신나게 싸웁니다. 후반부에 요정 같은 데서 싸우는 장면 역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장면은 그 당시에는 타란티노의 킬빌에서 너무 영향을 받았다고 약간 평이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류승환과 정도훈, 진짜 액션에 진심인 사람들이 직접 액션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명대사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고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요 처럼 저도 오래도록 유튜버를 해서 강해지고 싶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5위를 차지한 작품은 2013년에 나온 영화 베를린입니다. 이 영화는 앞서 소개한 휴민트의 전신이 되는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당시에 나온 류승환 영화들이 가장 시나리오도 재밌고 완성도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베를린의 내용은 북한 첩보원인 하정우와 그의 아내 전지현이 류승범의 계략에 빠져 위기에 처하고 남한 국정원 요원인 한석규와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나간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베를린은 한국의 본 시리즈가 되고 싶어서 만든 작품인 것처럼 보입니다. 류승환 감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할리우드에서 유행하는 작품을 자꾸 비슷하게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전 그래서 류승환 감독을 좋아합니다. 할리우드식 구성에 한국적인 스타일을 섞는 류승환 감독의 시도가 좋다고 할까요? 괜찮은 거 있으면 비슷하게라도 만들어봐야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봉준호나 박찬욱처럼 자기만의 스타일로 세계를 평정하는 감독들도 있지만 전 모든 감독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베를린이 그동안의 류승환 감독의 작품들과 다른 점은 총기 액션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사실 한국 액션 영화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총을 쓰는 순간 굉장히 어색해진다는 겁니다. 아니, 총이 없는 나라에서 갑자기 총을 쏘니 어색해질 수밖에 없죠. 그나마 실이라던가 몇몇 작품에서 총기 액션이 나오긴 했는데 류승환이 만드는 척부물 베를린과 휴민트에서 가장 재밌는 총기 액션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한국판 첩보 액션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베를린을 추천합니다. 4위를 차지한 작품은 류승환 감독의 데뷔작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입니다. 이 작품은 옴니버스 영화 4편으로 구성된 작품인데요. 그러다 보니 작품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합니다. 전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진 못했고 나중에 비디오로 봤던 것 같은데요. 사실 초반 2편은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화제야? 그러면서 봤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나머지 2편, 특히 마지막 편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강한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형식의 구애도 받지 않는 천재 감독이 나타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뭐 이때 한참 중이병이 심한 10대 시절이라 더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에피소드는 흑백으로 이루어진 것도 좋았고 비극적인 상황들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류승범의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집에서 자던 양아치를 바로 캐스팅했다는 게 이해가 갈 정도로 생 양아치를 그대로 데려온 느낌이었는데요. 류승환 감독과 동생 류승범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부터 베를린까지 정말 많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며 좋은 작품들을 함께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류승환 작품이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동안 너무 뻔한 느낌이 난다고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벌써 10년 전인데 이제 다시 뭉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3위를 차지한 작품은 2021년에 개봉한 영화 모가디슈입니다. 이 작품은 류승환 감독이 2020년대에 만든 작품 중에는 가장 평이 좋은 작품인데요. 아쉽게도 코로나 시기에 개봉해서 제가 극장에서 보지 못한 몇 안 되는 류승환 감독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1990년대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남한과 북한의 대사관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탈출을 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탈출? 바로 전작인 군함도의 악몽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군함도에서 받은 혹평을 털어내기 위해 와신상담한 작품이 모가디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순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공적이었는데요. 일단 이번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게다가 류승환 감독이 맨몸 액션이나 총기 액션이 아닌 카체이스 장면에 공을 들였는데요. 후반부에 벌어지는 카체이스 부분은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네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한 팀을 이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주 내용인데 이들의 관계가 생각만큼 끈끈해지지 않습니다.
한평생을 적대하고 앞으로도 적대할 사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가 돼서 유대를 하는 게 포인트인 건데 그 부분을 너무 대충 다룬다고 할까요? 그래서 결말 부분에서 서로가 막 애절하게 헤어지는데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 빼면 확실히 요즘 작품 중에는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작 중에는 가장 평이 좋은 영화이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위를 차지한 작품은 류승환 감독의 최고행작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은 안 본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였는데요. 2010년대 류승환의 최전성기 시절의 완성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재발 3세 범죄자 유아인을 황정민과 형사들이 잡으려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재벌을 좁혀는 형사물. 정말 대충 만들었어도 500만 이상은 들었을 것 같은 소재였는데 이걸 기깔나게 살려냈습니다. 베테랑뿐만 아니라 형사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력적인 형사 캐릭터들에 맞서는 빌런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빌런이 얼마나 열받게 굴고 얼마나 잡고 싶게 만드냐에 따라 후반부의 카타르시스가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테랑의 빌런 유아인은 정말 제대로 열받게 합니다. 어이가 없네. 네, 아직까지도 희대의 명대사로 남아있죠. 2편의 빌런도 좀 이렇게 만들지. 어쨌든 이 작품은 범죄도시와 함께 대한민국 형사물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범죄도시와 베테랑, 거기에 공공의 적까지 콜라보해서 형사물 어벤져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힘들겠죠. 일단 베테랑 3나 기다려야겠습니다. 자, 이제 류승환 작품은 한 작품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떤 작품일지 아실까요? 1위를 차지한 작품은 결국 이 작품이었네요. 류승환 감독의 전성기를 열었던 작품, 부당거래입니다. 이 작품 전까지 류승환 감독은 뭐랄까, 액션은 재밌는데 뭔가 작품성이 애매한 감독이란 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대중들이 만장일치로 시나리오에 호평을 보내며 작품성과 오락성을 모두 거머쥔 감독으로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형사 황정민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살인사건의 범인을 가짜로 만들고 이를 알게 된 검사 류승범과 대립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만 보면 황정민은 나쁜 놈이고 류승범은 착한 놈같이 보이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착한 놈이 없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드보일드 느와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이기도 한데요. 황정민과 류승범이 같이 나왔던 또 다른 영화 사생결단도 그랬고 아수라도 그랬고, 근데 그런 작품들은 뭔가 과하다고 해야 되나? 응원할 사람이 없어서 몰입이 어렵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대부분의 작품이 대중적인 호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부당거래는 시나리오 자체가 탄탄해서 빌런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황정민이 상황에 몰입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며 흘러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나리오는 박훈정 작가가 써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 원한만 박 작가가 만든 거였고 거의 류승환 감독이 새로 쓰다시피 고쳤다고 하죠. 어쨌든 누가 썼던지 간에 영화 자체가 잘 나온 게 중요한 거니까요. 정말 잘 만든 느와르 범죄물이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류승환 감독의 영화 14편을 살펴봤는데요. 영상을 만들면서 오랜만에 류승환 감독들의 작품들을 다시 보니 역시 류승환 감독은 액션에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구독과 좋아요에 진심인데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류승환 감독의 작품도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주관적인 영화 순위를 만드는 주영순이었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